화장실은 집안이 아니라 마당 끝에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가야 하는 곳을 왜 그렇게 멀리 떨어뜨려 놓았을까요? 그때는 그게 당연했습니다. 모든 집이 그랬고 우리 집도 예외가 아니었으니까요. 밤이 되면 화장실은 유독 무서운 곳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그저 불편한 곳이었다면 밤이 되면 온갖 상상이 살아 움직이는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어른들은 손전등 하나 들고 태연하게 다녀오셨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그곳은 매번 모험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7살이었습니다. 밤중에 배가 아프면 먼저 이불 속에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정말 지금 가야만 하는지, 아침까지 참을 수는 없는지 머릿속으로 몇 번이고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견딜 수 없을 때면 작은 소리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화장실. 그러면 어머니는 잠결에도 벌떡 일어나 호롱불을 켜주셨습니다. 그 작은 불빛이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가 마루 끝에 서서 기다려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푸세식 화장실의 풍경. 화장실은 마당을 가로질러 담벼락 옆에 서 있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작은 오두막 같은 건물이었는데 세월의 때가 묻어 검게 변한 목재와 삐걱거리는 문짝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소리를 냈습니다. 문을 열 때마다 경첩이 끼익하고 울었고 그 소리는 고요한 밤 공기를 가르며 멀리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겨울밤이면 문틈으로 달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하얀 달빛은 바닥의 나무 판자 사이로 비집고 들어와 기묘한 무늬를 만들었고 그 무늬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가지 그림자와 뒤섞여 마치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그림자들을 보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눈은 저도 모르게 자꾸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여름밤은 또 달랐습니다. 모기들이 귓가에서 앵앵거렸고 어디선가 날아온 파리들이 천장에 붙어 웅웅거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에 벌레들의 그림자가 벽에 크게 비치면 저는 숨을 죽이고 그것들이 사라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낮에 보면 작디작은 벌레들이 밤의 그림자 속에서는 거대한 괴물처럼 느껴졌으니까요. 땅 속에서는 이상한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그것을 직접 말하기는 어렵지만 마치 땅이 숨을 쉬는 것 같았다고 할까요? 여름날 후텁지근한 공기 속에서는 더욱 짙어졌고 겨울에는 차가운 공기와 섞여 묘한 층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기운을 느끼지 않으려고 숨을 얕게 쉬었고 되도록 빨리 일을 마치려고 애썼습니다. 가장 무서웠던 것은 발밑에서 들리는 소리들이었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소리,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가끔씩 정체를 알 수 없는 둔탁한 소리. 그것이 무엇인지는 차마 상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쥐새끼들이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보다 더 큰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나무 판자로 된 바닥은 한겨울에 서리가 내려 미끄러웠고 여름에는 습기로 물렁했습니다. 그 위에 조심조심 발을 디딜 때마다 나무가 삐걱거리며 제 무게를 견뎌냈습니다. 혹시라도 판자가 부러지기라도 하면 그런 상상만으로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 남매는 화장실 가는 것이 늘 큰일이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누가 먼저 가느냐로 실랑이를 벌이기 일쑤였습니다. 형은 동생인 제가 먼저 가야 한다고 했고 저는 형이 형이니까 먼저 가야 한다고 우겼습니다. 결국 어머니가 둘이 같이 가거라라고 하시면 우리는 마지못해 손을 잡고 나갔습니다. 마당을 가로지르는 그 짧은 거리가 왜 그리도 멀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형은 허세를 부리며 앞장섰지만 저는 형의 옷자락을 꼭 붙들고 따라갔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많아 보이던 날이면 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며 걸었습니다. 땅을 보는 것보다 하늘을 보는 게 덜 무서웠으니까요.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도 순서가 있었습니다. 형이 먼저 들어가면 저는 문 밖에서 기다렸고 제가 들어가면 형이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꼭 노래를 불러야 했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였죠. 학교종이 땡땡땡. 형의 목소리가 떨리면 저도 덩달아 떨렸습니다.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리면 안심이 됐지만 노랫소리가 잠시라도 끊기면
저는 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형, 거기 있지? 있다. 빨리 해라. 그 대답이 들리면 다시 안심이 됐습니다. 누가 문 밖에서 기다려주는 게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소리만 지르면 누군가 달려올 거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공포를 견딜 수 있었습니다. 저희 동네에는 화장실에 얽힌 무서운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귀신이 나온다는 이야기, 변소귀신에게 발목을 잡힌다는 이야기, 밤중에 호랑이가 엉덩이를 물어간다는 이야기까지. 어른들은 농담처럼 하신 말씀이었겠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진짜였습니다. 특히 빠질까봐 겁이 났습니다. 나무 판자가 부러져서 그 밑으로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런 상상을 하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판자의 가장 튼튼해 보이는 부분을 찾아 발을 디뎠고 몸무게를 최대한 분산시키려고 애썼습니다. 어느 여름밤이었습니다. 제가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스르륵 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기어가는 듯한 느낌. 저는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혹시 뱀일까? 도깨비일까?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형아! 저는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형이 달려왔고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바람에 굴러가는 호박잎 하나뿐이었죠. 형은 한참을 웃었고 저는 얼굴이 빨개져서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른들의 일상. 어른들은 참 대단했습니다. 아버지는 손전등 하나만 들고 태연하게 다녀오셨고 어머니는 심지어 불도 켜지 않고 가실 때가 있었습니다. 어두운데 익숙해져야 한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그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무섭지 않을 수 있을까? 어머니께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화장실 안 무서워요? 어머니는 빨래를 헹구시다 말고 잠깐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섭지. 근데 무서워한다고 안 갈 수는 없잖니. 사람이 살려면 가야지. 그때는 그 말뜻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도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다만 무서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던 거죠. 자식들 재우고 집안일하고 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게 무서움보다 앞섰던 겁니다. 아버지는 화장실을 관리하는 일도 하셨습니다. 몇 달에 한 번씩 아주 이른 새벽이나 늦은 밤에 조용히 작업을 하셨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그날만큼은 절대 화장실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오늘은 가지 마라고 하시면 우리는 절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이면 화장실 주변에 재가 뿌려져 있었고 새 흙이 덮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우리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집안을 지키는 일 중 하나였고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어머니는 화장실 청소도 자주 하셨습니다. 빗자루로 거미줄을 걷어내고 물을 뿌려 바닥을 닦으시고 가끔은 석회 가루 같은 걸 뿌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면 화장실이 조금은 덜 무서워 보였습니다. 어머니 손길이 닿은 곳은 왠지 안전할 것 같았으니까요. 할머니는 더 대단하셨습니다. 한겨울에도 맨발로 나가셨고 아무리 어두워도 불을 켜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할머니 무섭지 않으세요? 하고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할멈이 살아온 날들에 비하면 뒷간 귀신쯤이야 뭐 대수겠니? 계절마다 화장실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겨울은 가장 견디기 힘든 계절이었습니다. 밤중에 일어나면 방바닥의 따뜻함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이불을 박차고 나가는 것만으로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마루에 발을 디디면 차가운 나무 바닥이 발바닥을 얼렸고 마당에 내려서면 서리가 내린 흙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고무신을 신고 나가도 소용없었습니다. 겨울바람은 옷 속으로 파고들었고 화장실 문을 열면 더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나무 변기에 앉는 순간 온몸의 열기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입에서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김이 손전등 빛에 비치면 마치 유령처럼 보였죠. 저는 그 김을 보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렸지만
어디를 봐도 차가운 뿐이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손이 시려서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할 때였습니다. 서둘러 마치고 나와도 손가락이 굳어서 단추를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면 입김을 호 불어가며 손을 녹이고 한참을 애쓴 끝에 겨우 옷을 여밀 수 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이불 속에 들어가면 발이 얼어붙어서 한참 동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불 속에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발이 만나 묘한 감각을 만들어냈죠. 저는 발을 비비고 또 비비며 온기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여름은 또 다른 의미로 힘들었습니다. 장마철이면 화장실 가는 길이 질척거렸습니다. 빗물이 고인 웅덩이를 피해가려고 애써도 결국 발은 젖기 일쑤였습니다. 화장실 안은 습기로 가득했고 벽에는 이끼가 끼어 미끄러웠습니다. 모기와 파리는 끝없이 날아들었습니다. 손으로 쫓아도 소용없었고 부채질을 해도 잠깐뿐이었습니다. 귀에서 울리는 모기 소리는 밤의 고요를 깨뜨렸고 저는 그 소리에 집중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화장실 지붕에서 빗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양철 지붕을 때리는 빗방울 소리는 마치 누군가 발을 구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소리 속에서 일을 마치고 빗속을 뚫고 집으로 뛰어왔습니다. 전신이 비에 젖어도 상관없었습니다. 빨리 방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이상하게도 봄과 가을은 화장실이 가장 견딜만했습니다. 날씨가 온화했고 바람이 부드러웠습니다. 봄날 밤이면 어디선가 개구리 소리가 들려왔고 가을 밤에는 귀뚜라미 소리가 정겹게 울렸습니다. 가을 달밤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보름달이 뜬 밤이면 화장실 안까지 은은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그 빛은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고 포근했습니다. 저는 가끔 일을 마치고도 잠깐 앉아서 문틈으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때는 귀신도 도깨비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한 밤이 있었고 달빛이 있었고 어린 새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화장실도 나쁜 곳이 아니었습니다. 세상과 조금 떨어진 혼자만의 작은 공간이었으니까요. 우리 집에도 화장실과 관련된 사건들이 꽤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형이 신발을 빠뜨린 날이었습니다. 겨울밤이었는데 형이 급하게 화장실에 갔다가 고무신 한 짝을 구멍 속으로 떨어뜨린 겁니다. 집에 돌아온 형의 표정이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형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하는데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던 거죠. 결국 아버지께 들키고 말았고 아버지는 한숨을 크게 쉬셨습니다. 그러게 조심하라고 했지 않았니? 다음날 아버지는 긴 막대기를 들고 나가셨습니다. 형은 멀찍이 서서 지켜봤고 저는 형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한참 만에 아버지가 신발을 건져 올리셨는데 그 모습을 보고 형은 저거 안 신을래요? 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끓는 물에 삶고 또 삶아서 겨우 쓸 수 있게 만들어 주셨지만 형은 그 신발을 신을 때마다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어느 여름날에는 화장실 문이 열리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안에 있었는데 나무가 습기를 먹어서 불었는지 문이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밀어도 안 열리고 당겨도 안 열렸습니다. 형아, 문이 안 열려. 저는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형이 달려왔고 밖에서 문을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도 당황했는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힘껏 밀어봐. 어깨로. 저는 있는 힘껏 문을 밀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너무 힘을 준 탓에 저는 그대로 밖으로 나동그라졌고 형과 함께 마당 흙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어머니가 놀라서 뛰어오셨고 우리 남매는 흙투성이가 된 채 겨우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를 툭툭 털어주시면서도 한편으로는 웃음을 참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가 화장실 문을 고쳐주셨습니다. 나무를 조금 깎아내고 경첩에 기름을 쳐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번엔 천천히 해봐라.
급하게 하면 다치는 법이야. 또 한 번은 바람이 아주 세게 부는 밤이었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들고 화장실에 갔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강한 바람이 불어 손전등 불이 꺼졌습니다. 순식간에 칠흑 같은 어둠이 저를 삼켰습니다. 아! 저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고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 왜 그래? 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이 집에서 호롱불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그 작은 불빛이 보이는 순간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형은 저를 달래며 불을 다시 켜주었고 제가 일을 마칠 때까지 옆에 서 있어 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웃긴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정말 심각했고 무서웠고 때로는 절박했습니다. 언제부턴가 동네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몇몇 집에서 수세식 화장실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부잣집에서만 하더니 점점 더 많은 집들이 바뀌어 갔습니다. 우리 집에도 수세식 화장실이 들어온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집 안쪽에 새로운 방이 하나 생겼고 그 안에 하얀 변기가 놓였습니다. 물을 내리는 레버가 있었고 벽에는 타일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제 밖에 안 나가도 된단다.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기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이 허전했습니다. 너무 깨끗하고 너무 조용하고 너무 밝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모든 게 훤히 보였고 두려움도 상상도 모험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처음 며칠은 신기했습니다. 물을 내리면 콸콸 소리를 내며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벽에 스위치를 누르면 환한 불이 켜졌습니다. 밤중에도 무섭지 않았고 겨울에도 춥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빠진 것 같았습니다. 형과 함께 노래 부르며 기다려주던 시간, 달빛을 보며 혼자 있던 고요한 순간, 무서움을 이겨내고 돌아왔을 때의 안도감, 그런 것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마당 끝에 화장실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당장 허물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창고로 쓸 수 있을 거야 라고 하셨지만 실제로는 그냥 두셨습니다. 가끔 그곳을 지나칠 때면 저는 문득 안을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비어있는 화장실은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저 낡은 나무 건물일 뿐이었죠. 삐걱거리던 문은 이제 덜컹거렸고 나무 판자는 더 낡아서 몇 개는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거미줄이 구석구석 쳐져 있었고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곳에 앉아있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갔던 겨울밤, 형이 밖에서 노래 불러주던 여름밤, 달빛을 보며 잠시 평화로웠던 가을밤. 그 모든 순간들이 이 작은 공간 안에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다들 비슷한 기억을 갖고 있었습니다. 누구는 화장실에서 귀신을 봤다고 했고, 누구는 뱀이 나와서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누구는 눈보라치는 날 화장실 가다가 길을 잃을 뻔했다고도 했습니다. 과장된 이야기도 있었겠지만 그 속에는 진짜 경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어린 시절 그 작은 공간에서 무언가와 싸웠던 겁니다. 두려움과 추위와 어둠과, 그리고 그것들을 이겨내며 조금씩 자랐던 겁니다. 몇 년 후 결국 그 화장실은 허물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과 함께 나무를 뜯어내고 땅을 메웠습니다. 그 자리에는 어머니가 고추와 상추를 심으셨습니다. 이듬해 여름 그곳에서 자란 채소들을 먹으며 저는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화장실이 있던 자리에서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무섭고 불편했던 그곳이 이제는 우리 가족의 밥상을 채우는 곳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땅이 기름져서 채소가 잘 자란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도시로 나온 후에도 가끔 고향집 화장실이 생각났습니다. 깨끗한 아파트 화장실에 앉아 있으면서 문득 마당 끝 그 작은 공간이 떠올랐습니다. 삐걱거리던 문소리, 발밑에서 들리던 소리들, 형이 불러주던 노래. 누군가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불편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불편했습니다. 무섭기도 했고 춥기도 했고 냄새도 났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 가족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밤중에 깨워도 짜증내지 않고 일어나 주시던 어머니, 화장실 관리를 묵묵히 하시던 아버지, 무서워하는 동생을 기다려주던 형,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견디며 자라던 어린 저. 지금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으려 하지만 그곳에도 분명 우리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화장실 하나로 한 시대를 말하는 게 우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작은 공간이 그 시절 삶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불편했지만 참았고, 무서웠지만 갔고, 힘들었지만 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시대를 살아간 방식이었으니까요. 가난했습니다. 부족한 것도 많았습니다. 추웠고, 배고팠고,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자랐고, 내일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제 아이에게 그 시절 이야기를 해주면 아이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정말 집 밖에 있었어요? 겨울에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합니다. 그래, 정말이야. 아이는 무섭지 않았어요? 라고 묻습니다. 무서웠지. 하지만 형이 노래 불러줬단다. 그러면 괜찮았어. 그 말을 하는 순간 가슴 한편이 뜨거워집니다.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때의 감정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던 형의 노래, 문 밖에서 기다려주던 그 존재의 든든함. 그것이 저를 지켜줬습니다. 푸세식 화장실은 이제 박물관에나 가야 볼 수 있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런 불편함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그건 분명 좋은 일입니다. 문명의 발전이고 삶의 질 향상입니다. 하지만 가끔은 생각합니다. 그 불편함 속에서 우리가 얻은 것들도 있지 않았을까? 서로를 기다려주던 인내, 두려움을 이겨내던 용기, 작은 것에 감사하던 마음. 그런 것들은 편리함과 함께 사라진 건 아닐까? 마당 끝 화장실로 가던 그 길은 단순히 용변을 해결하러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린 저에게 세상을 배우는 길이었습니다. 무서움을 마주하는 법, 불편함을 견디는 법, 그리고 결국 해내는 법. 그 작은 공간이, 그 짧은 시간이 저를 조금씩 자라게 했습니다. 혼자 가기 무서워서 형을 찾던 아이가 언젠가는 혼자서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밤이 무서워 울던 아이가 어느새 달빛을 보며 고요를 즐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깊은 밤 화장실에 갈 때면 문득 그때가 생각납니다. 환한 불빛, 따뜻한 온기, 편안한 공간.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혹시 어디선가 형의 노랫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하고 학교 종이 땡땡땡. 물론 들리지 않습니다. 형은 이제 다른 도시에 살고 우리는 한 해에 몇 번 만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기억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 그 화장실이 아직 서 있고 어린 저와 형이 그곳을 오가고 있습니다. 무서워하고 웃고 때로는 울면서도 함께 견뎌내며 그것이 우리가 살아온 시간입니다. 불편했지만 따뜻했던 시간, 가난했지만 단단했던 삶. 마당 끝 화장실은 그 모든 것의 상징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도 비슷한 기억을 가진 분들이 계실 겁니다. 같은 두려움을 느꼈고, 같은 추위를 견뎠고, 같은 별을 보며 걸었습니다. 그 기억들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편했던 만큼 강해졌고, 무서웠던 만큼 용감해졌으며, 부족했던 만큼 감사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마당 끝 그 작은 화장실에서 우리는 삶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은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밤은 여전히 어둡고 무섭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어둠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무서워도 해내는 법을.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것을 경험했으니까요. 마당 끝 화장실로 가던 그 길에서